요즘 핫한 두유 제조기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저도 몇 번을 실패하고 제게 맞는 두유 제조기를 3번 만에 찾아냈어요. 제가 실패하면서 열심히 찾아낸 두유 제조기 선택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비교 자료도 원하신다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꼭 맞는 두유 제조기 실패 없이 구매하세요. 두유 제조기 구매 시에 체크사항은 크게 소음과 용량 그리고 소재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중 첫 번째로 소음은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유가 제조되는 20분 내내 큰 소음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소음이 큰 기계들은 짧은 시간에도 80dB까지 올라가서 굉음이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평소에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소음 설계가 되어 있는 두유 제조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 차단 덮개만으로도 10dB 정도는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한 번 더 차단하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면 훨씬 줄어들겠죠? 상세 페이지를 보면 각각의 두유 제조기마다 최고 데시벨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런 설명조차도 없다. 그럼 무조건 이 제품은 소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결과 일체형 제품들이 소음이 컸어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소음 차단 덮개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장치니까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고 일체형과 분리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체형은 소음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반면 분리형은 본체에서 한 번 더 소음이 차단이 되는 구조예요. 그 중에서도 바람길을 막아주는 설계를 해준 제품들이 완벽하게 소음이 차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일체형 중에서도 밑부분이 본체 역할을 하는 제품들 중 일부분은 소음 차단이 가능하긴 했지만 일체형은 아무래도 설거지를 할 때 코드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 용량은 1, 2인 가구는 적은 용량도 괜찮겠지만 이게 전체 용량이 다 가용 용량이 아니더라고요. 즉 400ml라고 한다면 그냥 400ml가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맥스선이 있고 그 선을 넘기면 넘치기 때문에 가용 용량은 한 300ml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1, 2인 가구라고 해도 적어도 600ml는 되어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침에 두유 한두 잔씩이야 상관없겠지만 이 두유 제조기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스프류도 있고 콩국수로 해먹을 경우는 2인이라고 해도 적은 용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두유 제조기가 한번 작동을 한 후 재가동을 하려면 열이 식은 뒤에 가동을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고 뜨거운 상태에서 또 다시 두유 제조에 들어가면 콩이 밑바닥에 들러붙거나 내부가 변형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두유만 해드실 분이 아니라면 기왕 사시는 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거익선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재입니다. 소재는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스텐으로 만들어진 경우 처음엔 연마 작업만 꼼꼼히 해주시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소재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리뷰나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 스텐으로 된 제품들이 나중에 고온, 고압을 못 견디고 내부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가장 잦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올스텐으로 된 제품들이 초반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이 제품들은 거의 일체형이라는 것과 공기구멍이 작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이유로 인해 변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로 된 재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되어서 혹시라도 있을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고 내부 변형도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조리가 끝난 후 아주 뜨겁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주셔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또 밑바닥과 칼날이 스텐인 것과 코팅인 제품으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취향이 갈릴 것 같아요. 안정성을 생각하신다면 스텐이 좋고 편의성을 고려하신다면 코팅이 좋겠죠. 스텐의 경우는 관리를 잘못하면 콩이 눌러붙을 수 있고 코팅 제품은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지만 무코팅이 훨씬 인체에는 안전하겠죠? 코팅 중에서도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안전할 것 같아요. 유리 제품은 아무래도 스텐 소재에 비해 무게도 조금 무거워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이 세척 모드가 있지만 이 세척 모드 중 고온 세척이 되는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콩의 단백질은 생각보다 세척이 힘들어서 그냥 찬물 세척은 믹서기 돌아가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찌꺼기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유 제조 후 바로 세척해 주시면 더 세척이 쉽게 가능하답니다.
몇 중 칼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터입니다. 모터가 강력한 것이 칼날이 여러 개인 것보다 훨씬 콩이 잘 갈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칼날의 수보다는 모터의 와트를 챙기시는 게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유 제조기를 구매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뭘 구매하라는 거냐 콕 집어달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에 구글 폼 제출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두유 제조기 10개를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를 해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자료에는 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배포 및 다른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은 엄격하게 금합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구글 폼도 귀찮다. 그냥 몇 가지 찝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럼 제가 크게 3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유리 재질의 스텐 칼라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셨다면 본인의 생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 스텐의 공기 토출구가 작은 제품의 경우 높은 압력과 온도로 내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콩이 튀어오르며 공기 토출구를 막아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안전을 생각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로닉입니다. 950W의 높은 모터 출력, 2리터 대용량의 내열 유리 스테인리스 재질의 하부와 칼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음 차단이 되지 않는 점과 두유 제조기 중 가장 높은 가격대가 단점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제품은 슈퍼입니다. 800W의 높은 출력과 1.2리터 대용량, 내열 유리, 스텐 재질의 하부와 칼라를 사용하고 있고 본체 분리형이며 7중 소음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유 제조기 중 가장 넓은 공기 토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국어로 된 LED 패널입니다만 한국어로 된 설명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베스트하임입니다. 이 중 가장 작은 1리터 용량, 내열 유리, 안전한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체형이면서도 소음 차단이 가능합니다. 400W의 낮은 모터 출력이 단점일 수 있겠네요. 두유 제조기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산지 제조국은 거의 중국이며 사실 상표 가리만 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국내산 유명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잘 따져보시고 중국산이어도 AS가 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안전을 위해 너무 저가형의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럼 알쓸소잡의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